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애인이 내가 연락하는 만큼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전달하기엔 자존심도 상하고요. 내가 혹여나 상대에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말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라고 하면서 혼자서 이 연락 문제로 소갈이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연인과의 연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이 연인과의 연락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연대감이나 친밀감을 좀 더 느끼고 싶다라는 의사표현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거나 아니면 밤 늦게까지 회식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마시거나 이럴 때 나도 모르게 불안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언제 집에 들어가나 이런 거에만 계속 정신이 골몰해 있고,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연락을 하나 안 하나 이것만 지켜보느라고 다른 일은 못하는, 이러면서 상대가 나에게 연락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 경우 일단 공통적으로는요, 내가 그 연애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둘 사이가 서로 간의 어떤 유대감이나 친밀감이 아주 잘 발달해 있지는 않다. 이는 달리 말하면 우리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고 공고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요, 이거는 사실 내가 상대방을 완전히 믿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달리 표현하자면 나는 상대방을 불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봐야 할 건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러한 서운함이나 불안감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적절한가? 그러니까 이게 타당한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나의 불안감이나 서운함, 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과연 내 영향이 더 큰지 아니면 상대방의 영향이 큰지를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정달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물론 이러한 연락 문제는 두 사람 모두가 여기에 이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내 책임이 더 크냐, 상대의 책임이 더 크냐, 이걸 좀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서운함을 느끼는 건 정말로 상대방이 나에게, 우리가 연애를 하고 있지만 나에게 관심이 좀 부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서운함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요, 이거는 굉장히 두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나의 솔직한 마음을 이 상대방에게 전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우리가 연락을 조금 더 자주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에게 연락을 한다는 건 단순히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다의 의미가 아니라 나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애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 여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나와 연애를 하고 있지만 진짜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냥 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런 반응에서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이 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사실은 너도 알다시피 요새 굉장히 바빠. 근데 너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회사에서나 나의 원가족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지금 너를 우선순위에 둘 수가 없는 그런 일시적인 상황이야. 좀 이해해 줄래? 내가 생각보다도 훨씬 지금 많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되게 힘든 상황이야 라고 조금 더 자기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좋게 보면 되게 자유분방한 성격이고요.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되게 산만하고 부주의하고 하나에 집중을 잘 못하고 막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여기에 빠졌다 저기에 빠졌다 그러한 성격이라서 그냥 평소에도 뭔가 잘 깜빡하고 이 일 하다가 저 일 하고 그러한 성격이라서 연락을 해야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자꾸 까먹는 그러한 성격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내가 안 좋아서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냥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태생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솔직한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조금 더 상대방과 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만일에 상대방이 나에게 연락을 내가 원하는 만큼 하지 않는 게 정말로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깨닫게 된다면, 이때는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계속 이 상태로 유지를 할지, 아니면은 서로를 위해서 다른 관계를 찾아가는 게 더 나을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우선은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을 해야 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연인이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거나 아니면 밤늦게 어쩌다 회식이 있거나 뭐 다른 사람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이러한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같이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잘 시간에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연락을 하고 이러면 되는 건데, 이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자꾸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날 것 같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꾸 바람 필 것 같고,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락을 나에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계속 기다리고, 근데 내가 막상 먼저 연락하기에는 너무 간섭하거나 집착하는 것 같아서 연락은 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 혼자 전전긍긍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집에 잘 들어갔어 라는 얘기를 들어야만 비로소 잠에 들 수 있고, 만일에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면요, 저는 이건 상황에 비해서 좀 나의 어떤 이러한 행동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이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갑의 위치에 놓고 나는 을의 위치에 놓고 있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내가 맞추려고 하고 눈치를 보려고 하고 이러한 을의 연애, 다른 말로는 내가 자존감 낮은 연애를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사실 상대방과의 어떤 연락의 문제 이것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상대방과 어떻게 관계를 개선할지보단 내가 어떻게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습하고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 쉽지, 누구나 그냥 내가 자존감 이제 높아질 거야 라고 해서 높아진다면 모두가 자존감 높은 그러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을의 연애에서 벗어나서 자존감 높은 연애를 할 수 있는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연락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요. 내가 이렇게 불안해한다는 건 결국엔 어떻게 저는 들리냐면요. 나는 연락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이 나와 헤어지자고 할까봐 두려워. 나는 상대방이 없으면 안 되거든. 나는 이 상대방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 상대방이 나에게 연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집에 잘 들어갔는지, 다른 사람을 또 만나면서 바람 피우는 건 아닌지 이런 거를 알고 싶은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운다는 얘기는 나와 이제 헤어지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지금 쉬운 일은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요. 오히려 내가 혼자서 있는 그런 시간, 이런 불안을 혼자서 견디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일에 나하고 헤어지자고 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조금 더 이 불안감이나 이런 거를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내가 상대방이 만일에 밤늦게까지 약속이 있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 사람이 언제 집에 들어갈까 이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잠을 자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변함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몇 번만 경험을 하게 되면요. 아, 내가 이 사람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도 우리의 관계는 잘 유지가 되고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조금씩 느꼈을 때, 그랬을 때 이러한 집착이나 불안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락에 막 몰입하고 집착하고 이렇게 되는 게 결국에는 상대방과 내가 헤어질까봐 두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마음을 표출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거나 나를 싫어한다거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걸 또 말을 하지 않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엔 내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이 나를 떠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미 우리는 그냥 지금 헤어질 상황이야. 뭐 이렇게 된 마당에 뭐 한 달 뒤에 헤어질지, 열흘 뒤에 헤어질지, 내일 헤어질지 그냥 뭐 헤어지면 어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헤어지는 마당에 뭐 내가 기다리고 집착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냥 오늘 잠이나 자자. 이렇게 조금 더 편안하고 좀 의연한 마음가짐으로, 그러니까 헤어져도 괜찮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그나마 이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생각과 지금 완전히 반대로 행동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셔야만 나의 어떠한 이러한 불안감, 연락에 대한 불안감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그러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더 좋고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